튀르키예가 이번엔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경쟁자라고 하면 라팔을 꼽았는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TF-X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달 21일 자국 기술로 만든 5세대 전투기라며 TF-X의 첫 시험 비행을 전하기까지 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KF-21 보람에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한 5세대 전투기 TF-X의 실체와 전 세계가 여전히 왜 KF-21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5세대와 6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 능력과 공중전에서의 차별적 성능을 제시했다면 6세대기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투기가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이라는 사실엔 이견이 없음에도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진보된 스텔스 성능은 기본이고 파일럿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분류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전투기로 KF-21로 대표되는 4.5세대 전투기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격차는 기능적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개량되면서 4.5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극복 가능한 수준의 성능까지 따라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프랑스의 라팔과 최근 연달아 수출 성과를 내는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튀르키예의 TF-X가 등장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02년 기준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가성비를 앞세우고 난 뒤 2019년 기준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습니다. 더구나 유럽을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있던 튀르키예의 로비까지 먹혀들면서 점차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 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2를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A사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의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놀란 튀르키예의 저력은 극도로 짧은 개발 기간에 있습니다. 가령 KF-21의 예만 들어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오직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했던 속도라는 찬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만에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공개한 TFX, 과연 온전히 4.5세대 이상의 성능을 갖췄을까요? TFX의 시험 비행을 목격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의 롤아웃을 두고 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 없이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 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인력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가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개발 일정 등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이었다는 것이 현재 TFX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 사업 초기부터 TFX가 에르도안 정권의 선전 도구로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 사업의 성과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상의 이벤트로 활용한 것인데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4.5세대 전투기에 걸맞은 견실한 성능과 안정된 양산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역시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5세대 전투기의 버금가는 성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도입비용, 유지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F-22A 랩터의 경우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요. F-35는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하나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 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보유 항공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가령 기존의 F-16이나 미라주 또는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국가라 할지라도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 호환성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의 안방 나토입니다. 다국적 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가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안정된 성능과 가성비 그리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튀르키예의 텃밭부터 공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세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카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미친 무장과 전력화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라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의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한 입만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하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2를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의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면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A사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천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사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사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사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의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 의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격 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람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분리나 기총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연구진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에 대해서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엔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T-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블록원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이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